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4월 30일자 9주차 상담 심리 이론과 실제 강의를 동영상으로 개최를 하게 되었습니다. 예, 오늘 나갈 진도는요, 로저스 이론을 할 거고요. 제가 지금 화면을 하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아마 공지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지금 코로나 상태가 되다 보니 목소리가 좀 많이 안 좋아요. 그래서 조금 소리를 크게 내면 갈라지는 소리가 나서 소리가 조금 적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선생님들 들으실 때 조금 불편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마음이 조금 쓰이네요. 이어폰을 끼고 들으시면 훨씬 더 잘 들리실 거예요. 네. 그럼 일단은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전체를 한번 바꿔볼게요. 잠깐만요. 슬라이드 쇼에서 이제 슬라이드부터 이제 크게 됐죠? 예, 그 다음 단계 나가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 로저스 이론을 할 때는 시를 두 편 선생님들한테 소개를 해드리고 이 시에 대한 간단한 감상을 물어보는 시간을 가지거든요. 아마 첫 번째 있는 시는 선생님들한테 아주 익숙한 시일 겁니다. 그래서 이 시는 그냥 건너뛰기로 하고요. 두 번째 시는 제가 이제 좋아하는 김선우라는 여자 시인이 있습니다. 이분의 시 세계를 제가 좋아하는 이유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참 따뜻해요. 그러면서도 또 우리 인간의 심리를 잘 표현을 해요. 어, 그래서 이분 시를 쭉 읽게 되면은 사람에 대한 어떤 온도가 이렇게 데워지는 그런 느낌을 제가 늘 받거든요. 이제 이 봄날 오후라는 시입니다. 짧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늙은 애들만 모여 앉은 오후 3시의 탑골공원, 공중변소에 들어서다 클클 연지를 새학시처럼 바르고 있는 할마시들, 조각난 거울에 얼굴을 서로 들이밀며 클클 머리를 매만져주며 그 영감탱이 꼬리를 치자녀 징그러봐서 높은 음표로 경쾌하게 날아가는 징그러봐서 거죽이 해진 분첩을 열고 코티분을 꼭꼭 찍어 바른다. 봄날 오후 3시의 탑골 공원이 꽃잎을 찍어 놓은 전 유리창에 어룽어룽. 젊은 나도 백여시처럼 클클 웃는다. 엉덩이를 까고 앉아 문 밖에서 도랑거리는 소리 오래도록 듣는다. 바람난 어여쁜 엄마가 보고 싶다. 예, 이제 봄날 오후에 우리가 이제 노년층이 가장 많이 모인다라는 탑골 공원에서의 한 풍경을 이 시인이 묘사를 했는데요. 아마 선생님들도 다 읽고 나시면 이 시인의 시선을 제가 왜 좋아하는지가 짐작이 되실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인간의 감수성 또는 인간의 누군가를 향한 어떤 뭐랄까요? 예. 이걸 유혹이라고 하면 그렇고, 그죠? 뭐, 유혹이 나쁜 뜻은 아니지만 그런 감정들이 나이와 상관없이 있다라는 것을 이 시가 참 잘 표현해주고, 특히 또 그런 장면을 포착하는 시인이 이런 장면들을 어떻게 바라보는지가 잘 묘사된 시라서 제가 이제 외부 강의 나갈 때도 꼭 요 시를 같이 들려주고 감상평을 간단하게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집니다. 스님들도 한번 개인적으로 이 시에 대한 감상평들을 서로 나누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이제 로저스 이론 하기 전에 이 로저스 이론이 어디에 가장 좋은가라고 봤을 때요. 우리 이제 전반적으로 상담이라는 거는 탐색 단계, 통찰 단계, 실행 단계로 나뉘어지면은 로저스 이론은 이제 탐색 단계에 가장 많이 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프로이드나 융이나 아들러 같은 경우에는 좀 더 그 사람의 근원적인 문제들, 그래서 그 이전을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보는, 흔히 말하면은 그런 문제의 뿌리를 한번 더듬어 보는 통찰 단계는 프로이드, 융, 아들러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을 알고 나서 실제 내가 변화를 하기 위한 어떤 수행,
거기에서 우리가 필요한 것들이 구체적으로 나 행동을 변화시키는 인지 행동 모델, 감정 관점 모델, 동기 면담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고요. 이제 탐색 단계에서 로저스를 많이 배우는 이유 중에 하나가 라포 형성이나 신뢰관계 만들기입니다. 그래서 로저스 이론에는 상대에 대한 무조건적인 긍정적인 수용, 관심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라포 형성이 상당히 유용하거든요. 일단 우리가 탐색 단계에서 맨 처음 만나잖아요. 내담자와 이 상담자가 처음 만났을 때 아무래도 내담자는 상담자가 가지는 어떤 내담자에 대한 긴장감보다는 훨씬 더 클 겁니다. 왜냐하면 이분은 지금 더 취약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랬을 때 우리가 상담자가 어떻게 그 내담자를 좀 어루만져주고 그분들의 마음에 질러진 빗장을 열 수 있도록 해주느냐 이런 것들은 참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첫 번째 단계에서 상담자는 내담자의 어떤 내적 경험을 이해하도록 노력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때 내적 경험이라는 것은 상담자가 바라본 세계가 아니라 내담자가 경험하고 있는 지금 현실 또는 내담자가 경험했던 과거. 상담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왜 저 경험을 저렇게 예민하게 했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내담자 입장은 또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상담자가 거리두기를 통해서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있어야 돼요. 상담은 항상 사실하고 제가 늘 얘기를 하거든요. 사팔뜨기가 되어라. 그래서 이제 이중 초점을 가져야 됩니다. 내담자의 경험 그리고 또 그런 경험을 내가 상담자로서 다시 한번 거리두기를 통해서 바라보는 그런 부분들은 분명히 있어야 돼요. 그런데 탐색 단계에서는 더 우선되는 것은 내담자의 경험에 우리가 한번 온전히 젖어 들어가 보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내담자 입장 되어 보기라는 게 있고요. 선생님도 조금 더 집중하시라고 제가 펜을 하나 꺼낼게요. 자, 이때 이제 내담자의 생각이나 감정을 우리가 평가한다든지 특히 우리가 이제 그 상담자들이 선호하는 이론이 있습니다. 앞서서 많은 이론들을 조금씩 말씀 보셨잖아요. 그럼 그런 특정 자신이 선호하는 이론의 틀에다가 우리 내담자를 이제 끼워 넣지는 마라.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상징성이 있는 그림을 하나 갖다 놨죠.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라고 해서 이 침대에서 이 사람을 눕혀서 길면은 다리를 잘라 죽이고 또 사람이 짧으면 다리를 늘려서 죽이는. 근데 사실 상담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심리적 살인이 일어날 수도 있는 곳이에요. 어설픈 상담자를 만나게 되면. 그러니까 뭐 어떤 그런 살인의 단계까지는 안 간다 할지라도 엄청난 내상을 오히려 상담을 통해서 내담자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심하시라는 것이고요. 자, 라포 형성 단계에서는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게 우리의 어떤 사회 보편적인 도덕적 기준이나 또는 상담자가 가지고 있는 도덕적 기준을 가지고 내담자가 옳다 그러다 이렇게 평가는 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또 내담자는 그 행동은 비난받을 만하다 이렇게 평가도 하지 마시고요. 네. 일단 그게 어떤가는 알고는 있지만 그렇게 자꾸 평가를 해버리게 되면 우리가 이제 이게 우리가 항상 말로서 전달되는 것보다 비언어적으로 전달되는 게 내담자들이 더 빨리 캐치를 합니다. 이게 참 속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담자에게 이런 것들을 안 하려고 우리가 늘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떤 특정 뭐 범죄의 어떤 성격이 있는 그런 사안들을 들었다든지 그랬을 때는 나도 모르게 평가라는 게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우리는 그걸 항상 조율하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제가 중간에 물을 조금씩 마시겠습니다. 목이 계속 잠겨가지고요. 자, 이제 로저스 인간중심 상담 이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로저스는 여기에 이제 화면에서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얼굴에서도 풍기시죠, 그죠? 매우 따뜻하세요. 우리가 프로이드 같은 경우에는 그 눈빛에서 형형한 어떤 에너지가 뿜어져 나오고 그랬었잖아요. 반면에 이제 로저스는 본인의 추구하는 이론하고 매우 그 유사한 그런 분위기를 풍기시는 분이세요. 로저스 같은 경우도 이제 우리 모든 서양의 어떤 그 상담 이론을 하시는 분들이 처음에 기반들은 정신분석을 기본적으로 다들 배우십니다. 그리고 또 행동주의에 대한 것도 조금씩 하시다가 어쨌든 로저스가 보기 이 두 개는 아니다. 왜냐하면은 정신분석이나 행동주의가 인간을 너무나 고정시켜 놓고 인간의 자유의지 이런 것들을 인정을 하지 않더라.
그래서 차라리 이제 이 로저스 인간 중심 상담 이론이 현상학이라는 것에 뿌리를 내리고 있고, 또 그 현상학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앞서 공부했던 실존주의 이런 것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어떤 그 자유의지와 또 인간에 대한 그 가능성, 인간의 잠재력에 대한 무한한 어떤 그 긍정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인본주의에 어떤 기반을 둘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제 인간이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라는 깊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지시적이진 않습니다. 비지시적입니다. 그래서 비지시적이란 말은 어떤 기법적인 측면에서 다양한 기법이 있진 않아요. 그래서 실존주의도 그랬던 것처럼 우리 로저스 이론, 인간 중심 상담 이론도 어떤 태도적인 측면, 상담자가 지녀야 되는, 내담자를 대하는 데 있어서 상담의 장면에서 지녀야 되는 태도적인 측면들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시간을 조금 맞춘다는 게 그래 됐네요. 자, 인간의 그리고 이제 잠재력을 실현하는 게 필요하고요. 인간에 대한 그 기본 가정이 인간은 자신의 어떤 가능성을 끌어올리고 나의 잠재력을 실현할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 또 내담자에 대해서는 매우 허용적이고 또 간섭적이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게 공감적인 환경에 대한 것들이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로저스의 생애업적은 이렇게 한번 쭉 보시면 되고요. 자, 인간 중심 상담 이론에서 로저스는 인간은 자기 실현을 향한 존재로 보고 있다라는 것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이렇게 이제 우리가 그러면 자기 실현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때야 되느냐, 어떤 경험을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이게 자기 실현이라는 게 아기 때 응애하는 순간에 자기 실현이 되는 건 아니죠, 그죠? 그래서 자기 실현이 되려면 사실은 이제 일정 시간이 지나서 우리가 자기 실현이란 걸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려면 우리가 어떤 경험이 중요하냐면은 로저스가 강조하는 경험이 어렸을 때부터 우리는 무조건적인 긍정적인 관심, 수용 또는 존중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그럼 이런 조건부가 아닌 조건 없이 나를 그대로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는 무조건적 긍정적인 인정, 존중, 관심 여러 말로 지금 표현이 되거든요. 원래 컨선이란 말이기 때문에 컨선이란 말은 그게 관심을 이렇게 기울이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것이 필요하려면은 부모나 타인으로부터 제일 중요한 건 어렸을 때는 나의 양육 환경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인 부모, 그리고 내가 점점 나이가 들면서 내가 생활하고 내가 생활하는 환경들이 조금씩 넓어지죠. 그죠? 그 넓어지는 환경에서 만나게 되는 다른 사람들, 그런 타인으로부터 내가 얼마나 그 무조건적인 긍정적인 존중을 받아보느냐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요. 만약에 그런 무조건적 긍정적 존중이 아니라 부모나 타인들이 나에 대해서 조건부적인 그런 어떤 그러니까 부모나 타인이 내세운 조건에 내가 맞을 때만 나를 인정해주는 조건부적인 수용이라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면은 인간은 원래 나와 그다음에 그 요구되는 사회에서 요구되는 또는 부모가 요구하는 그런 나 사이의 어떤 그 격차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격차가 생기면 그 안에는 공백이 생기겠죠, 그죠? 그렇게 되면 그 간격이 커질수록 내가 오히려 부적응이 된다. 쉽게 설명하면 다시 무조건적 긍정적 존중을 받은 사람은 내 안에서 있는 그대로 나를 인정하면서 이 있는 그대로 나를 인정하다 보니 건강해요. 나에 대해서 굴곡진 또는 왜곡된 자아상을 갖지 않아요. 반면에 원래 나는 그렇지 않는데 부모가 원하는 모습 또는 부모가 요구하는 것 때문에 내가 그게 자꾸 맞추려다 하다 보면은 원래 나를 어떻게 하게 돼요? 아, 이건 잘못된 거야. 쟤는 이상해. 부모님 원하는 이게 올바른 거야. 이게 맞는 거야. 라고 이제 원래 자기 모습에서 자꾸만 이렇게 그 부모가 원하는 모습으로 억지로 맞추어 가려고 하다 보니까네 그 안에서 이제 어느 순간 그게 계속되진 않겠죠. 어느 순간 되면 이게 원래 내가 아니잖아요. 원래 나에서부터 너무 다른 나로 억지 나로 그죠? 억지 나로 자꾸 살게 되면은 적응하기가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로저스의 용어로 보면은 이상적인 자기, 부모가 원하는 이상적인 자기,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아주 좋은 모습이라기보다 이상적으로 부모들이 생각하는 모습들이 있겠죠. 그 다음에 실제 자기하고 사이에 공백이 심해진다. 쉬운 예로서 본인은 상당히
뭐 섬세하고 또 문학적 감수성이 풍부하고 그런 사람인데 부모님이 요구하는 것은 특히 이제 우리나라 요즘 들어서는 무슨 능력, 그 능력 중에서도 뭐 돈을 좀 잘 벌 수 있는 능력 중에 하나가 뭐 의사가 된다든지 법률가가 된다든지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은 원래 나는 섬세하고 문학적 감수성이 있어서 그런 인문학적인 어떤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 되고 싶은데 뭐 공부를 잘하고 뭐 이렇게 머리가 똑똑하다는 이유로 의대를 가야 된다든지 또는 법률가가 돼야 된다든지 하면은 이제 점수는 좋아서 들어갈 수는 있겠지만 그 안에서 그래서 어느 정도 또 적응을 하겠죠. 그죠? 그렇지만 어느 순간에는 이게 정말 내 모습이 맞는가 힘들어진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럴 때 우리가 병리적 현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음. 이제 이 로저스 이론에서 중요한 세 가지가 상담자의 태도에서도 아주 중요한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진실성, 일치성이라고 하고요. 또는 진솔성이라고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너무나 많이 들었던 로저스 이론의 공감적인 이해, 공감. 그 다음 또 이제 아까 살펴봤던 무조건적, 긍정적 존중이라는 게 있습니다. 먼저 진실성이라는 것은 이 상담자가 일단 자기를 충분히 이해를 하고 이렇게 자기 이해가 높아야 돼요. 우리 로저스 이론을 이제 탐색 단계에서 편안하게 쓰시려면은 상담자가 내가 어느 부분에서 걸리고 어떤 부분에 경직돼 있고 또 어떤 부분은 수용적이고 그래서 자신의 어떤 테두리 경계를 좀 잘하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먼저 이제 상담자 자신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요. 그것을 바탕으로 또 있는 그대로 자기를 인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 지금 오늘 이 비디오를 보여드릴 수는 없고요. 나중에 대면 수업 때 제가 한번 이 진솔성과 연결되어 있는 비디오를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그 동영상이니까 같이 보고 의견을 나누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진솔성이 있고요. 이제 이 진솔성에서는 우리가 특히 그 청소년 상담자들, 청소년을 상담하는 상담자들에게 더 요구됩니다. 청소년들은 어른들보다도 이제 어떤 측면에서는 좀 덜 사회화가 되고 또는 어떤 측면에서는 좀 더 솔직하다 보니 상담자가 자신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서도 뭔가 이해하는 척하는 거. 그럴 때 이 청소년들이 상담이 더 진행이 안 되더라고요. 반발을 바로 해버리더라고요. 선생님 꼭 상담 선생님 같아요. 이제 청소년 입에서 상담 선생님 같아요가 긍정적인 뉘앙스의 말은 아닙니다. 한마디로 제대로 나를 이해하지 않고 뭔가 자기가 뭐 따뜻한 사람, 뭐 이렇게 뭘 다 수용해 줄 수 있는 사람인 것처럼 하지만 청소년 눈에는 스님 아니잖아. 나 잘 이해 못하고 내가 어떤지 모르면서 지금 그렇게 척하는 거잖아.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진솔성은 매우 중요합니다. 나중에 진솔성과 관련된 어떤 예시문들이 나올 거니까 일단은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감적 이해입니다. 공감적 이해는 이제 공감이란 말 자체가 그런 것처럼 내담자가 이 세계를 어떻게 경험하는가, 또 내담자가 어떤 상황에서 어떤 식으로 지금 그것들을 받아들이는가를 우리가 같이 한번 똑같이 한번 느껴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마 제가 수업 시간에 몇 번 얘기를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공감이란 말 못지않게 제가 좋아하는 게 공명하다. 그죠? 우리가 어떤 소리를 갖다 같이 귀 기울여서 이렇게 들었을 때 그 소리가 주는 울림을 같이 느끼잖아요. 공명을 먼저 해보는, 그러니까 우리가 정서적인 공명, 감정적인 공명 이런 것들을 먼저 해보는 게 필요하다. 그 공명이 있어야만이 공감도 같이 따라올 수 있다. 이런 것이고요. 그 다음 이제 무조건적 긍정적 존중은 앞서 살펴본 것처럼 자꾸만 내 남자를 내가 어떤 조건부적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자면은 말을 잘 들으면은 뭐 그다음에 뭐 내가 뭔가를 요구했을 때 그걸 잘 들어주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러면 너는 내가 좋아하는 아들, 나의 귀한 아들, 또 나의 귀한 딸, 엄마가 요구하는 방향으로 커주고 뭐 예의 바르고 뭐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우리가 부모들이 생각하는 바람직한 태도들이 있잖아요. 근데 나의 자녀는 성향상 그렇지 못할 때 있는 그대로 아이를 받아들이기보다는 자꾸 부모의 요구 사항대로 아이를 끌고 가버리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상담 장면에서도 내담자를 판단하지 않고 내담자 있는 그대로를 좀 수용하는 게 필요하다 그런 것이고요. 음. 자, 이 일치성은 아까 이제 왜 진솔성, 진정성, 투명성이라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 상담 장면에서 일치성이란 건 뭐냐면은
이 내담자가 어떤 보이는 것들에 대해서 상담자가 반영을 해줄 때 있는 그대로 이렇게 나의 생각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주는 겁니다. 그러면 있는 그대로 드러낸다는 건 다시 여러 번 반복하지만은 내담자가 화가 났다든지 또는 내담자가 자꾸만 나를 갖다가 지금 긁어요. 또는 내담자가 이제 나를 시험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나에 대해서 약간 이제 그 부정적인 뉘앙스의 말들을 던진다든지 그랬을 때 상담자도 당연히 기분이 나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나쁘다라는 것을 표현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또 표현을 한다 해서 이렇게 본인의 감정을 그대로 여과 없이 다 분출해라는 것은 또 아니고요. 이제 그렇다고 표현을 안 하고 무조건 억압을 해라는 것도 아니고요. 그러나 표현은 하는데 있는 그대로 표현은 하는데 조절을 하는 것이죠. 그죠? 원래 우리가 조절이란 건 중요합니다. 상담 장면에서 내담자들이 상담자가 화가 났을 때 본인을 어떻게 조절하는가를 배워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진솔하다 해가지고 화가 났다고 그대로 화를 버럭 내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진솔성에서는 상담자가 내담자에게 똑똑하거나 뭐 유능하거나 특히 이제 우리가 초보 상담자는 내담자에게 본인이 어떤 유능성을 왜냐하면 스스로가 유능하다라는 확신이 없기 때문에 이 유능감을 자꾸 느끼려고 해요. 이제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데 똑똑하거나 유능하거나 배려하는 것처럼 가장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해주는 게 필요하다. 그러면 이제 있는 그대로 좀 이따가 이제 사례들이 쭉 나올 겁니다. 있는 그대로 해주는 것이 어떤 것인가. 그래서 첫 번째는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상담자가 느끼는 것, 그걸 있는 그대로 이제 알고 우리가 알아차리고, 저런 말을 해서 내가 지금 좀 기분이 안 좋네라든지, 어느 순간부터 내담자가 나에게 자신의 속마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예의를 차려서 또는 사회적인 모습을 자꾸 나에게 드러내네 그런 것들. 그래서 상담이 뭔가 겉도는 느낌. 심리적으로 서로 접촉하는 게 아니라 뭔가 겉도는 느낌이 들 때 우리가 이제 그걸 알려드려야 되거든요. 그런 걸 어떻게 이제 전달을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각하고 나면 이제 전달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자, 보세요. 이제 어느 순간부터 이 뭔가 내담자가 자신의 어떤 속사를 보이면서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뭐 뭔가를 좀 둘러쓴 듯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뭔가 겉도는 느낌이 들 때 이런 얘기를 우리가 직접 하면 됩니다. 이상하게 선생님하고 언젠가는 언제부터인가는 모르겠지만 아니면 어떤 특정 시점이 기억이 난다면 그 이후부터 조금 불편하네요. 이거는 이제 그 외국의 말을 이렇게 번역을 하다 보니까 그렇고요. 우리말로 선생님들이 이제 이런 상황을 딱 보시고 선생님들 말로 자꾸 가져가시면 돼요. 상담의 언어도 외국어를 배우는 것과 똑같아요. 우리가 자꾸 써보고 그러지 않으면 우리한테 이게 이제 장착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상희 선생님하고 함께 얘기할 때마다 선생님이 예전처럼 저에게 귀 기울이지 않으시는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 뭔가 예전에는 어떤 심리적 접촉이 있었다라면 요즘 들어서는 그런 심리적 접촉이 약간 끊어진 느낌도 들기도 하고 아니면 좀 덜 접촉된다는 그런 느낌도 저는 듭니다. 저는 듭니다. 그래야 됩니다. 예. 그리고 그래서 이런 것이 지속되는 것은 상담에서도 좋지 않기 때문에 제가 먼저 제 마음을 지금 드러내 봅니다. 근데 사실 뭐가 문제인가는 저도 지금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이 문제가 선생님에게서 발생한 것인지 아니면 또 저 안에서 일어난 것인지 이것 한번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다음 이제 요거는 이제 진솔한 말을 던질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말이라면은 요거는 이제 학교 폭력이라는 특정 상황에서 진솔한 선생님은 어떻게 이 학생하고 대화를 주고받는가 이걸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A 상황입니다. A 선생님. 얘는 학교 폭력과 관련해서 이제 그 학교 폭력 가해자 학생이 온 겁니다. 그 선생님이 지금 상담을 하는 장면이에요. A가 이제 선생님입니다. 상담 선생님이라고 하죠. 자, 상담 쌤이 그래 난 너 지금 도우려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는 이제 학생이 이미 뭐 학교 폭력에서 가해 학생들 같은 경우에 이게 항상 뭐 이렇게 흔히 말하면 피해 학생보다도 훨씬 고분고분하진 않겠죠, 그죠? 그럼 또 그리고 마음의 문을 잘 못 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학생이 뭐 선생님 좋을 대로 하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또 선생님은 야 학생 마음을 읽어준다라는 그 아래 그래 그럼 너는 지금 별로 원하는 게 없나 보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학생이 네 저 이제 가도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다시 또
선생님 원래 마음은 어때요? 지금 이 학생 가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선생님이 학생을 수용한다. 이 사실 수용하는 척 하는 거죠, 원래는. 예. 그러면서도 아 그래 물론이지 네가 가고 싶으면 가도 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학생 나가면서 아 선생님이 내 말을 존중해 주네 이렇게 생각할까요? 아니요. 피식 웃으면서 뭐 이제 좀 선생님을 약간 깔보는 그런 이상한 말을 할 수도 있겠죠. 그죠? 예. 자 그러면 인제 여기에 있는 선생님입니다. 학생에 대해서 통제력도 가지고 있으면서도 학생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지금 접근하는 겁니다. 이제 가해 학생이 왔습니다. 이제 이게 외국에 있는 사례집에서 이게 이제 번역돼서 나온 거니까 조금 말이 어색할 수 있어서 제가 되도록 우리나라 상황에 맞게 말을 조금 바꿔 보겠습니다. 음. 아 "야 네가 그런 일에 또 같이 섞여 가지고 선생님 참 골치가 아프게 됐다. 어쨌든 뭐 그건 끝난 일이고 나는 사실 참 궁금해. 네가 이번 일에 왜 또 이렇게 연루가 되어 있는지. 분명히 너도 입장이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뭐 때문에 때렸는지 좀 들어보고 싶어. 네 입장을."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학생이 "왜 제가 때렸다고 생각하세요?" 라고 인제 왜냐하면 선생님이 "네가 뭐 때문에 때렸니?"라고 물었잖아요. 그러니까 학생이 기분이 딱 나빴던 거예요. 그래서 "왜 제가 때렸다고 생각하세요?" 라고 이제 선생님에게 인제 항의를 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선생님이 또 그런 얘기를 해요. 이게 B애가 돼서 죄송해요. 이제 B 선생님입니다. 여기 B입니다. 예. 다른 선생님이기 때문에 치다 보면 제가 또 오타가 났어요. 아 지금 다 다른 두 녀석이 자 다시요. 여기서 왜 제가 때렸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때려서 온 학생이에요. 근데 학생이 내가 때렸다라는 말을 하니까 왜 제가 선생님을 때렸다고 생각하세요?"라고 조금 대들죠. 그럴 때 일치 진솔하게 우리가 반응한다고 우리가 화를 퍽 내면서 "야 임마 내가 때렸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 이제 선생님이 있는 그대로 얘기는 하죠. 선생님 보기에 지금 다른 두 놈이 병원에 있잖아. 어. 그 병원에 있으니까 선생님은 너에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나는 네가 왜 그렇게 했는지 근데 나는 지금 내가 사실 진짜 궁금한 거 네가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 그래서 네가 왜 그렇게 했는지 궁금해. 그리고 네가 이번에 다시 또 이런 좀 성가신 일에 개입이 되게 되면은 사실 나로서는 지난번에 또 한번 그랬잖아 너. 그래서 사실 많이 지금 놀라고 실망했어. 이게 인제 선생님의 정말 진솔성입니다. "내가 선생님 지금 사실 많이 놀랐고 또 너에 대해서 실망했어. 근데 이걸로 끝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근데 선생님 생각에는 그래. 네가 아마 주먹을 또 휘둘렀다면 분명히 이유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 이렇게 인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인제 이 학생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한번 보겠습니다. 예. 제 요 밑에 예. 한번 볼게요. 학생이 "걔들이 저더러 검둥이 새끼라고 했어요." 인제 이런 말을 들으면 사실 학생 입장에서 엄청 성이 나겠죠. 그럼 인제 선생님들 같으면은 뭐라고 또 그 뒤 얘기를 한번 어 이어가 보시겠어요. 예. 나중에 이거 제가 수업 시간에 들어가서 한번 과제로서 여쭤보겠습니다. 예. 얘가 검둥이 새끼라고 했을 때 또 선생님들이 어떻게 말을 이어가서 얘가 결국은 선생님의 의견에 동의를 하면서 인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데 같이 자기가 동기화가 되면서 발맞춰서 같이 나가는지 어떤 말을 하는 게 이 선생님의 진솔성을 또 드러내는 말인지 "걔들이 저더러 검둥이 새끼라고 했어요." 이랬을 때 그 뒤에 말 예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그다음 두 번째 우리가 아까 로저스 이론 중에 중요한 게 무조건적, 긍정적 존중, 관심 뭐 이런 겁니다. 이제 앞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자기를 사랑하고 그래서 건강하게 그렇게 흠집이 없는 그런 자아를 가지려면 자아상을 가지려면은 양육 과정의 부모로부터의 무조건적 긍정적 관심 그리고 이런 부모로부터의 무조건적 긍정적 관심이라는 영양분을 충분히 먹고 나면은 다른 사람하고 관계에서도 얘가 아주 건강한 관계를 잘 맺겠죠. 그런데 인제 무조건적 긍정적 관심, 수용 이런 말이 부모님들이 또 어떻게 생각하시냐면은 '아이의 모든 행동을 우리가 인정해 줘야 된다.' 그건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잘못된 거는 분명히 훈계를 해야 됩니다. 예. 그리고 위험이 있을 때는 아이에게 한계 설정을 통해서 그 위험에 아이가 노출되지 않도록 부모는 안전한 울타리라는 믿음을 줘야 됩니다. 예. 이제 그래서 그런 부분을 헷갈리시면 안 된다는 것이고요. 자, 훈계라는 것은 근데 우리가 이제 잘 아시죠? 어떤 행동에 대한 지적은 들어가야 되지만 아이의 인격체 자체를 갖다가 나무라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훈계에서는 이 잘못된 행동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를 아이가 깨달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 더 책임감 있게 행동하도록 알려주는 것이다라고 하면 되는 것이고요. 뭐 예를 들자면은 아이가 이제 어느 날 이렇게 보니까 우리 아이가 뭐죠? 장난감, 보지 못한 장난감이 있어요. 그랬을 때 선생님들은 어떻게 이걸 반응을 해주시겠어요? 근데 내가 보니까 내가 못 본 장난감이에요. 근데 아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때 어떤 반응을 해줄 것인가? 음, 제가 과제를 또 하나 내드리겠습니다. 네. 앞에 거는 이제 저랑 같이 하면 되고, 요 부분은 과제를 좀 하시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요 과제는 다음 주 우리가 5월 달에 뵐 때, 5월 첫째 주 보겠죠. 그때 과제를 그 A4 용지 하나로 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뭐 어떻게 해주겠다. 근데 이제 제가 원하는 건 구체적인 말입니다. 이런 장난감을 봤을 때 선생님들이 좀 상황 설정을 해보시는 거죠. 장난감을 딱 보는 순간에 어떻게 말을 하고 또 아이가 선생님들 생각에 어떻게 반응을 하면 또 나는 어떻게 반응하겠다고 나름 약간의 어떤 희곡 시나리오를 쓰는 것처럼 한 두세 번 아이와 부모가 왔다 갔다 하는 장면을 한번 만들어셔가지고 과제를 한번 제출해 보세요. 예. 자, 그리고 이제 무조건적 긍정적 수용이나 존중이라고 해서 무조건 친절한 것은 아닙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친절하다는 것은 상당히 사회화된 가면입니다. 우리가 왜 친한 사이일수록 나중에 이제 더 끈끈하고 밀접한 사이, 뭐 예를 들자면은 선생님들의 파트너들하고 그 사이에서 봤을 때 항상 친절하세요? 아니죠, 그죠? 네. 그리고 파트너 사이가 항상 예의를 갖추고 친절하면 남들이 보기에는 참 아름답다라고 할지 몰라도 사실 그 두 사람의 관계는 사회적인 관계에서 그렇게 벗어나지 않은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더 친해지면 때로는 막 우리 감정적인 것도 좀 표출을 하고 그걸 이제 너무 노골적이고 상대를 침범하는 감정을 표출을 해서 문제가 되는 것이지, 예, 그렇지 않고 우리가 사실 또 이제 깊은 관계로 돌입하려면은 있는 그대로 나를 보여주는 것들이 필요하겠죠, 그죠? 그럴 때 우리가 항상 친절한다라는 것은 안 되죠. 항상 친절한 사람하고 같이 살면은요 좋을 것 같지만 어때요? 숨 막힐 것 같지 않으세요? 네. 그 사람이 항상 친절해요. 그럼 뭔가 나도 항상 예의를 갖춰서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흔히 왜 친한 관계인가 아닌가를 물어보는 그 기준 중에 하나가 방구 텄나 이런 말씀 서로 나누잖아요. 야, 너 방구 튼 사이야?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죠? 어떻게 방구까지 트겠어요? 그렇게 늘 예의를 차려야 되는데 어떻게 그 앞에서 밥 먹고 배 두드리면서 끄흑 하고 트름을 하겠어요. 그죠? 네, 그런 건 아니고요. 그래서 보통 너무 친절하다는 것은 깊이가 있는 관계보다는 상당히 피상적인 관계입니다. 좀 더 우리가 깊어지면 우리가 약간 이제 그 벽을 허물려는 우리 나름의 이제 이런 밀당들을 서로 좀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친절함은 내 안에 있는 정말 나를 드러내지 않기 위한 엄폐, 포장일 경우가 많다라는 겁니다. 특히 상담 장면에서 상담자가 내담자에게 항상 친절해야 된다는 건 잘못된 어떤 우리의 선입견입니다. 친절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내담자에게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지 관심을 기울이는 게 친절하다라는 것하고 다르다라는 것이죠. 네. 특히 이제 이 친절함은 내담자에게 뭐 저 선생님이 친절해서 나는 항상 따뜻해 이런 걸 체험해 주지 않아요. 예. 우리가 가끔 가다가 부모님들이 막 우리를 야단치는데도 엄마나 부모님에 대해서 미움보다도 그 순간은 조금 그렇지만은 정말 우리 부모님이 나를 염려해주고 내 편이구나 하고 느낄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그 따뜻함이라는 것은 부모님이 나에게 친절하게 대했을 때보다 어떤 순간에 약간 부모님들이 야단치고 그랬을 때 그 순간 기분이 나빠도 우리 엄마 정말 내 걱정 많이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절대로 우리가 친절하다 해서 내 남자가 우리에게 선생님 참 따뜻한 선생님이야 라고 우리의 온도를 느낀다 그러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친절함은 사실은 어떤 위장수단으로 많이 사용되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 내담자를 더 외롭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또 그다음 이제 이 상담 장면에서 이렇게 무조건적 긍정적 존중이 아닌 사회화된 친절, 사회화된 의례적인 어떤 예의 이런 것으로 내담자를 우리가 대하게 되면요. 오히려 이제 내담자가 더 안으로 움츠러들게 되죠. 있는 그대로 자기를 못 드러내죠. 상담자가 안 드러내는데 어떻게 내담자가 드러내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자기 보호적이 되고요. 이제 자라는 과정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자기 보호적 내담자가 가지는 특성이 있습니다. 특성은 조금 반복적으로 자기 패배적인, 우린 살아가다가 가끔씩 자기 패배적인 또 자기 자조적인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슬럼프에 빠질 때, 그죠? 그런데 이제 이는 자기 보호적 내담자의 특성은 매우 반복적으로 패배적이고 스스로 늘 가치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면서도 이제 내가 이만큼 깎였잖아요. 사람은 자기 자신을 깎아먹고만 못 살죠. 그러면 화가 나요. 그래서 뭔가 다른 보상 심리가 발동을 하면서 다른 사람을 교묘히 속여서 심리적이든 정서적이든 또는 어떤 물질적이든 그런 손해를 입힙니다. 그리고 상담자에 대해서 어떤 또 이제 이 상담 장면에 와가지고는 공격성을 드러내면서 자신의 취약성을 숨기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자기 보호 내담자들이 어떤 모습을 갖고 있는지 한번 보면은요, 이제 그 사례집에 드러나 있는 것들입니다. 이제 보통 한 45세 된 여성인데요. 이게 이제 어린 시절에 상처받은 아이 속으로 쭉 침잠에 들어가면서 이 여성 같은 경우에는 자기를 오히려 돌보지 않죠. 또 씻지도 않고 냄새도 나고 항상 옷도 이상한 옷만 입어요. 무표정하고. 그래서 이 얘기 내내 흐느껴 울다가 당신이 왜 나 같은 사람에게 신경 쓰는지 모르겠다 이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저는 사실 이것과 유사한 어떤 그 사례를 알고 있는데요. 좀 이게 정신적인 문제가 좀 조울증을 늘 반복적으로 앓기도 하셨고 또 이제 알코올을 많이 섭취하면서 약간 조현병 어떤 그 상황도 이렇게 경험하신 남성분이 계셨어요. 이제 그분 같은 경우에 그런 얘기를 자주 했어요. 내한테 왜 관심이 있는지 모르겠다. 내한테 왜 신경을 쓰는지 모르겠다. 나 정말 자기는 하잘것 하찮은 사람이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기도 하고 진짜 때로는 정말 잘 씻고 오지도 않으셔서 막 몸에서 이게 냄새가 풍기기도 하고 그랬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이제 이것과는 극단적으로 매우 냉혹하거나 오만하거나 또는 자신의 우울감을 막 드러내는 사람도 사실은 취약한 자기를 보호하기 위한 껍질, 단단한 갑옷을 입은 사람들이에요. 이분들은 갑옷이 아니라 자신의 그 어떤 보호받지 못한 모습들을 막 이렇게 이게 어떻게 보면은 드러내는 거죠. 그죠?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거죠. 우리는 이제 사회적인 모습에서 약간은 우리가 자기 치장을 해야 되는데 이분들은 치장을 할 수조차 없는 분들이에요. 그렇다면 이분들은 오히려 너무 단단한 갑옷을 입어서 자기를 치장하시는 분들이세요. 그래서 뭐 이제 여기 보면은 35세 이제 한창 잘 나가는 그런 상학가가 뭐 이제 부부 문제 때문에 왔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는 아내 문제다. 아내가 분수를 모른다. 또 아내 친구들이 아내를 꼬드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다른 사람에게 자꾸 핑계를 대고요. 예, 중간에 제가 이거를 화면을 끄기가 조금 예, 기침이 심해서 엄속을 조금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이 하는 일이 그 기업을 헐값에 사들인 일을 할 때 이제 그 자신한테 기업을 헐값에 내놓은 사장이 자살을 하자 보통 우리가 이런 경우는 조금 죄책감에 시달리는데 이분은 오히려 이제 사실은 이런 분들도 뭐라고요? 사실 상당히 취약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겉으로는 루즈 같으니 지가 그 제대로 경영을 못 해가지고 기업을 팔아놓고 자살을 한다. 이런 식으로 겁쟁이다. 이렇게 조롱을 하는 그런 모습으로 드러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 또 이제 뭐 청소년 같은 경우에 분노, 불신 이런 게 많아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 보호관찰소나 또 학교에서 그 가해 학생 청소년들 이런 모습들 많이 보이죠. 그죠? 공격성, 노골적으로 타인에 대해서 공격성을 보이고 이런 사람들도 사실 상당히 자기 보호적인 그 내담자들의 일반적인 모습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것이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아까 그 무조건적 긍정적 수용이 되지 않았을 때 자기 보호적인 모습들을 쭉 봤다면은, 그러면 왜 무조건적 긍정적 존중이 이렇게 중요하냐라고 하면은, 상담 장면에서 이렇게 이제 무조건적 긍정적 존중을 해줬을 때는 그동안 내가 이런 사람이 되면이라는 부모나 사회에서 요구하는 어떤 그 기준점에 맞추지 못해서 자기 자신을 갖다가 갉아먹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는 그대로 나도 소중하구나, 있는 그대로 내 모습이 결코 이상하지 않구나, 이런 경험을 하는 게 상담 장면에서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 같은 경우에 왜 자기 보호적이 되느냐, 원래 내 모습은 네모예요. 네모를 드러냈더니 사람들이 동그랗지 않다고 막 저를 막 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억지로 동그라미를 맞추려고 하니까 오히려 더 이제 삐걱거렸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상담 장면에서는 그런 경험을 해보는 게 필요하다. 이제 그렇게 경험이 안 되다 보니까 이제 겉으로 보기 약간 오만한 모습, 또는 오히려 더 막 매우 취약해서 아무도 내 가까이 못 오도록 하는 그런 모습들, 뭐 이런 것들을 보일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이 자기 보호적인 어떤 그런 상담 장면에서의 그 필요성이 사라지면, 내담자가 내를 이렇게 그대로 있는 그대로 품어주면은, 상담자가, 그럼 내담자는 자기에 대해서도 선생님 제가 사실은 좀 이런 면이 있어요. 또는 선생님 어제 이런 일을 했는데요. 제가 이런 기분이 들었어요라고 이제 있는 그대로 얘기하고요. 있는 그대로 얘기할 때 우리가 이 내담자도 자기를 정확하게 보게 됐죠. 뭐 예를 들자면, 선생님 사실은요 제가 어제 어떤 친구가 무슨 말을 했는데요. 그 말이 기분이 확 나빠가지고요. 그래서 제가 욕을 했거든요. 근데 가만히 제가 사실은 생각해 보면요. 기분이 나빠서 욕을 했지만 저는 그 친구가 저를 칠까 봐 겁이 나서 좀 더 강하게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아니면 저를 무시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랬던 거예요. 라고 이제 자기 속마음을 얘기하게 된다는 거죠. 예. 여기까지 일단 1시간 수업 시간이 삐삐그렸거든요. 마치고 이 교시를 다시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도록 할게요. 잠깐만요. 이게 화면을 자그마하게 제가 해놔버려가지고. 잠깐만요. 아이고, 갑자기 화면이 그러시나? 예. 선생님들은 수업 안 들으셔도 됩니다. 예. 공유 중지. 예, 종료.